XG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토글 버튼으로 버튼 인터랙션을 배우고요. 그리고 전체 아트보드 중에 아직 연결을 못한 요소들은 없는지 좀 확인을 해본 다음에 전체 화면의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전체 아트보드에 대한 화면 디자인이 끝났다. 그리고 프로토타이핑도 어느 정도 끝났다. 라고 판단이 되면 마무리 단계인 문서 에셋, 이 부분을 정리하는 법, 문서 에셋 정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서 에셋 정리법은 개인과제 평가에 반영될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집중해서 들어주기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토글 버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토글 버튼이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데서 많이 만났을 거예요. 한 개의 버튼이 존재하는데 이 한 개 버튼 안에 두 개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요. 클릭할 때마다 상태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면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스위치 버튼 여기 있다가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온오프 이렇게 표시를 해주잖아요. 온오프가 왔다 갔다 클릭할 때마다 되는 것이 토글 버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라이크 버튼을 가지고서는 토글 버튼을 좀 만들어 볼 건데요. 기본 상태, 라이크 버튼의 기본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가면 이 버튼에 지금 커서가 위치되어 있고 액션을 받을 준비가 됐어요 라는 후버 상태를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는 이때나 클릭을 받게 되면 라이크를 했다 라는 표시로 돌아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기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버튼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홈 아트보드로 갈게요. 라이크 버튼이 있는 홈 아트보드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상황을 좀 봅시다. 분석을 하는 것이죠. 더블 클릭을 해보니까 라이크 버튼은 존재하는데 지금 그룹으로만 묶여 있고 구성 요소로 지금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것도 그래요? 그러면 이 라이크 버튼을 구성 요소로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 붙여주세요. 라이크 btn 버튼이라는 약어예요. 버튼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라이크 버튼이 구성 요소로 생성이 됐고요. 지금 반복 그리드로 밑에도 라이크 버튼이 되게 많은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서 구성 요소를 잡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라이크 버튼도 구성 요소로 잡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라이크 버튼의 원본 역할을 하는 애를 잘 바꿔놓으면 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애들은 자동으로 변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볼게요. 여기는 XD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내려가서 할게요. 원본 파일은 이런 표시가 나타나요. 연두색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진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으로 이것은 원본이고요. 그리고는 이 원본의 카피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흰색으로 뚫려져 있습니다. 카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원본에서 바뀌면 카피로 사용한 많은 아이들이 같이 변합니다.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어요. 지금부터 할 일은 라이크의 원본 파일을 찾아서 원본 여기에 지금 3개의 인터랙션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와 연결되어 있는 카피본에 있는 라이크 버튼을 이하 다른 화면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죠? 자, 그러면 like 버튼을 향해서 가서 원본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요소에서 화면에서 우클릭으로 메인 구성 요소 편집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구성 요소 쪽으로 가서 아예 우클릭으로 주요 구성 요소 편집해도 이 원본 파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한번 해볼게요. 라이크까지는 만들었어요. 여기 구성 요소에. 얘 원본 파일을 찾아요. 메인 구성 요소 편집. 또는 여기 많은 애들 중에서 라이크 요소에 가서 구성 요소 편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을 찾았어요. 원본 파일이 나타났고요. 그러면 오른쪽 패널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패널에 보니까 구성 요소 메인의 기본 상태로서 지금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마우스 오버 상태 클릭하겠습니다. 엔터. 기본 상태, 마우스 오버 상태. 마우스 오버 상태의 이 모습을 디자인해 줄 거예요. 어떻게? 커서가 가면 회색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흐린색을 쓰겠습니다. 위로 가서 확인할게요. 기본 상태는 밝아요. 후보했을 때는 회색으로 좀 어두워요. 이렇게 상황이 좀 다르게 디자인이 잘 됐을까요? 선생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이크 버튼. 라이크 버튼을 구성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얘 원본 파일을 꺼내겠습니다. 우클릭으로 메인 구성 요소 편집 또는 라이크 버튼에 우클릭 주요 구성 요소 편집으로 연두색이 칠해져 있는 원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삭제된 상태 기본 상태인 라이크의 모습인데요. 플러스 버튼으로 기타 상태들을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버 상태를 누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이 마우스 오버 상태도 이 모습이냐? 아니에요. 그래서 디자인을 바꿔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회색이 커서를 받아라.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 그렇죠? 기본 상태일 때는 흰 버튼. 마우스 오버 상태는 약간 회색 버튼. 여기까지 반영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상황이. 자, 플러스 버튼으로 토글 상태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세요. 그리고는 토글 상태가 마우스 오버랑 똑같은 상태냐? 안 되죠. 디자인 바꿔줘야 돼요. 좀 당겨서 하트에 레드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라운드 또 라인이 색깔을 빨간색으로 변경시켜주고 라이크는 라이트로 바뀌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배경이 아직 회색이에요. 흰색으로 써야죠. 자, 확인해 볼게요. 기본 상태, 마우스 후보 상태, 토글 상태. 이렇게 세 개의 디자인이 달라야 됩니다. 잘 됐어요? 이렇게 디자인한 상태를 보면 이렇게 디자인해 주면 됩니다. 그럼 플레이를 해서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라이크 버튼을 쓴 홈화면에서 쭉 보니까 네, 후보했을 때 받아요. 밑에 버튼도 받냐? 카피본이라서 잘 받네요. 원본을 잘 변경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자, 클릭해 주세요. 여기 클릭했다고 해서 밑에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단독 버튼으로 다들 받아들이고 있어요.
상태요. 플레이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마이크 버튼에 이번엔 이쪽에서 구성 요소를 가져올게요. 원본을 찾아서. 보통 버튼에는 기본 상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인터랙션을 더 더해줄 겁니다. 마우스 오버 상태, 엔터. 디자인 해주세요. 회색으로. 기본 상태, 마우스 오버 상태. 기본 상태에서 뭐 하나 더 토글 상태를 엔터하면 토글 상태에 대한 디자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폰트를 레드, 아웃라인도 레드, 텍스트도 레드. 이렇게 했을 때 토글 상황을 기본 상태로 정리 되버렸네요. 엔터를 했구만. 구성을 다시 디자인해 줄게요. 토글 상태에서의 디자인 라이트가 돼야 될 것 같고 토글 레드 색깔이 안 들어왔어요. 이렇게 됐고 플레이를 해서 보면 네, 이거를 받고 있고 라이트. 자, 두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후보를 했는데 얘만 흰색인 거 이게 좀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첫 번째 그게 좀 마음에 걸리고요. 두 번째는 이 토글이 너무 약간 반응이 느려요. 디졸브처럼 천천히 좀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 흰색 처리된 부분이 여기는 지금 처리 안 했던 데 있잖아요. 뻥 뚫려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까지 배운 기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이크 버튼을 만들 때 하트에 대해서도 구성 요소를 만들어 줬어요. 이 말인즉슨 하트에 대한 원본 파일을 찾아가면 여기 카피본도 같이 바뀌겠죠. 메인 편집을 해보면 역시 원본 파일에 흰색으로 색깔이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뚫어주세요. 채우기. 그럼 어떻게 플레이 해보세요. 이제 흰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트 원본의 흰색 영역을 뺐거든요. 라인만 되네. 이런 변경을 좀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변경을 좀 해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라이크 버튼에 삭제를 하고 용색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뺀 거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 하트로 가서 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라이크 버튼으로 가서 요소 편집으로 스테이트를 다 만들어줘요. 홈 상태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한꺼번에 디자인 좀 할게요. 자, 후보 상태, 회색, 토글 상태, 라이트, 컬러.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뚫렸고요. 네, 라이트도 라인만 들어가지 않고 색깔로 디자인되게 잘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라이트로 바뀌는 거를 이제 바꿀 건데요. 이 버튼에 대한 인터랙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프로토타입 모드로 갑니다. 그러면 이 버튼에 꼬리가 이렇게 두 개 달렸잖아요. 꼬리가 달려있고 기본 상태로 가면 두 가지에 대한 인터랙션이 걸려있는 버튼이다. 이런 뜻이에요. 후보 상태하고 토글 상태. 그래서 토글 상태에서 자동 애니메이트가 걸려져 있는 것을 전환으로 해주세요. 디졸브도 없음. 디졸브 시키지 않을 거예요. 기본 상태에서도 이 토글 상태로 전환할 때 애니메이션 없이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 네, 아까보다는 좀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런 수정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잘 따라왔어요? 교수님 방금 거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음. 잠깐. 어디서부터 하면 될까요? 지금 하트 이 부분 뚫는 거는 넘어갈게요. 네. 예. 메인 요소 편집을 가보면 얘한테 벌써 세 가지 인터랙션이 지금 걸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속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프로토타입 모드를 가서 기본 상태의 상황들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버를 하게 되면 마우스 오버 상태인 버튼으로 보내라 대상.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서서히 끝내기가 아니라 뭐 스냅 이런 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전환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없음. 자, 마우스 오버 상태에서는 설정할 게 없고요. 토글 상태. 탭을 하게 되면 자동 애니메이트 하지 말고 전환으로서 깔끔하게 깜빡깜빡 하면 좋겠다. 팁도 있어요. 여기. 마우스 오버했을 때 기본 상태에서 두 가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후보 또는 클릭. 탭했을 때도 전환이 됐으면 좋겠고 대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토글 상태로 가야죠. 확인해 볼게요. 좀 빨라진 것 같은데. 도움이 됐을까요? 라이크 버튼 아직 안 되면 알려주세요. 제가 47분까지 기다릴게요. 교수님, 네. 혹시 아까 음. 하트 음. 부분 채우기를 음. 빼셨는데 그게 왜 한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알겠어. 한번 설명. 그럼 거의 최초로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우리가 거의 시작한 다음 상황이에요. 그 버튼에 처음부터 한번 다시 3개 인터랙션을 설정해 볼게요. 기본 상태가 있고 마우스 오버 상태가 있고 마우스 오버 상태는 어떤 디자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 버튼에 토글 상태를 디자인해 주고 싶은데 글자가 라이트로 바뀌는 일부터 먼저 적용하고 현재 배경이 회색이 아닌가 흰색인가요? 네, 흰색으로 잘 돼 있고 버튼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되는데요. 두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갔을 때 버튼 영역에서 회색을 받쳐주는데 이 부분이 흰색으로 보이는 게 그렇게 마음에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회색으로 들어오고 토글 때 레드로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하면 변경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같이 보면 하트로 잡아놓은 이 상황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원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본 파일로 가서 수정을 해주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속도가 너무 전환이 톡을 했을 때 막 스며들어서 바뀌고 스며들어서 다시 바뀌는 이게 좀 느린 것 같아서 프로토타입 모드로 가서 인터랙션을 좀 수정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기본 상태에 지금 두 가지 인터랙션이 걸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탭으로 했을 때 토글 상태로 된 화면 디자인을 바뀔 거예요. 버튼 디자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서서히 끝내기로 돼 있네. 자동 애니메이트로 돼 있고 무엇보다도 전환으로 깔끔하게 깜빡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토글 상태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자동 애니메이션이 걸려서 다시 기본 상태로 돌아갈 때 그냥 스며들게 느리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니메이션 없음으로 했으면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아까보다는 저는 좀 빨라진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 인터랙션 수정도 프로토타입에 가서 할 수 있다.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전체 화면 프로토타이핑을 좀 진행할 건데요. 시작에 앞서서 마이 페이지하고 팝업 이 두 가지 아트보드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복부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는 두 개를 잡고 커맨드, 알트, 시프트 하고 그냥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렇게 해서 바로 복사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해볼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미지 파일 몽땅 줬던 집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열어보면 두 번째 폴더에 홈 유저 이미지 첫 번째 스티브 잡스 얼굴 있는 이 첫 번째 JPG를 세 군데에다가 적용을 해주는데요. 1번 적용을 하고 부탁에 닫고 나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53분까지 기다릴게요.
마이 페이지하고 팝업에 대한 두 아트보드 복사까지 하고 같은 포맷이지만 이 프로파일 화면의 주인공 사진만 좀 바꿔봤어요. 그럼 홈 화면에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안 돼 있는 게 있나? 서치, 레코멘데이션 메뉴, 마이 페이지, 자동 애니메이트 걸어놔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홈 메뉴 작동하고 검색 작동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 연결하는 작업을 할게요. 사람 아이콘인데요. 잘 잡고서는 이렇게 당겨서 어디로? 마이 페이지로 보낼 겁니다. 근데 같은 메뉴 간의 이동을 지금 다 자동 애니메이트로 통일을 해놨어요. 그리고 저는 스냅을 즐겨서 쓰는 편이라 스냅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플레이를 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도 가지만 이렇게 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같은 레벨의 메뉴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전 버튼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자, 홈 메뉴에서 서치에서는 이전 버튼이 없고요. 다른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을 해보면 같은 레벨에서는 이전 키를 보지 못하고 이 원뎁스 메뉴에서 뭔가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진입한 화면에서는 이전 키, 왜냐면 그 화면에서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 화면에서는 지금 백키가 이용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 페이지에서 빼주고 레코멘데이션에서 빼줄게요. 플레이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 맞습니다. 자, 대신에 이거는 내 서비스의 프로파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 프로필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의 프로필 화면으로 점프할 수 있겠죠. 이 작업을 해주는데 이때는 자동 애니메이트가 아니고 전압 그리고 없음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홈에서 누르면 이 화면으로 간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 맞는 이미지 데이터들이 싹 다시 들어오는 게 맞겠습니다만 우선 템플릿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동의되죠? 이 화면에서도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기 메뉴 화면이 진입한 화면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저는 이 홈 메뉴 화면, 원뎁스 레벨 서로 같은 화면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홈 화면에서 진입해서 이 화면으로 점프를 했다면 저는 메뉴 영역을 운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대신에 이 화면에서 들어왔다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진입했던 화면으로 돌아가줘 라고 해서 탭하면 전환, 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이 사진을 누르면 팝업을 좀 크게 보고자 한다. 여기가 매핑이 안 됐네요. 그래서 여기를 프로토타입 해주면 탭을 했을 때 유형은 뭡니까? 팝업은 오버레이.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른 친구들 프로필을 보고 들어가고 사진도 자세히 보려면 이런 모습이구나. 다시 나와. 홈에서 다시 탐색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전체 화면 프로토타이핑 잘 따라왔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지만 우선 이 화면마다 단독적인 화면이에요. 같은 레벨의 화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 화면, 이 원뎁스 레벨에서는 진입 버튼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다음으로 진입했을 때 원뎁스에서 뭔가 하위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백 버튼이 필요한 게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레코멘데이션하고 마이 페이지에서는 백 버튼을 빼주었습니다. 대신에 이 레벨에서 진입한 화면에 대해서는 백을 넣어줬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프로토타이핑을 매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같은 레벨 구조체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밑에가 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원뎁스, 투뎁스 이런 구별을 나름 해주었네요. 자, 프로토타입 모드에서 컨트롤 올 하게 되면 본인이 지금까지 연결했던 인터랙션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스파게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프로토타이핑에서 올. 네, 전체 화면 프로토타이핑 잘 따라왔으면 이제 나머지 문서 에셋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프로토타이핑에서 O를 컨트롤 O를 하게 되면 연결한 인터랙션을 모두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 O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그린 디자인한 영역들, 요소들이 다 잡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와 관련된 문서 에셋이 색상과 문자 스타일 구성 요소가 보입니다. 각 카테고리마다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지금 활성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활성화되었다는 얘기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나는 계속 추가를 하면서 했다고 했는데 아직 내가 팔레트에 추가하지 않으면서 사용한 색상이 존재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색상들이 제가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내가 이 빨간색을 썼단 말인가 찾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우클릭을 해서 캔버스 하이라이트 어디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는 뭘 썼냐? 명확해요. 여기서 내가 레드를 썼어. 얘는 어디서 쓴지가 확연하지가 않네. 아, 여기서 지금 굉장히 빨갛게 요소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빨간색을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컨트롤 O 맞습니다. 컨트롤 A. 그러면 이것을 정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컬러 값을 복사하고요. 자, 이쪽에 정리 대상에 대해서 우클릭으로 편집. 그래서 이 컬러 값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확인했나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해보면 내가 디자인한 화면에서는 레드를 한 가지만 썼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색도 이렇게 비슷한데 어디서 이렇게 비슷한 색을 많이 썼어? 지금 이 컬러 7C, 7C, 7070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디자인의 퀄리티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운영하겠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라인에 쓴 것 같고요. 여기서는 많은 텍스트 부분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해서 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컬러 값을 복사해서 편집 붙여넣으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고요.
저는 이제 색상별로 이렇게 일렬 세우는 걸 좋아해요. 자, 여기도 거의 검은색인데 왜 다르게 썼을까? 가져오는 과정에서 약간 값이 바뀐 것 같아요. 편집으로 아예 검은색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검은색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자, 여기 볼게요. 키보드 값이네. 키보드에서 쓴 색상이네. 키보드에서 쓴 색상이네. 이것도 키보드에서 썼네. 이 네 가지는 내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OS에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애플이 디자인한 컬러 값을 가져온 거라서 요거는 우리 에셋에 추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요. 그럼 이제 요만큼 남았어요. 이 값도 되게 비슷한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회색을 썼지? 요 값하고 비슷한데. 네. 그래서 요 값으로 통일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편집. 그래서 이 정도 컬러 팔레트를 가지고서는 내가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올 A를 설정해서 플러스를 해보면 여기 키보드 값만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색상 정리는 끝났어요. 어렵지 않았죠? 똑같습니다. 컨트롤 올 해서 문자 스타일 추가해 볼게요. 일단 지금까지 추가를 한다고 해서 추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내가 추가도 안 하고 사용을 했어. 근데 보니까 제가 안 쓰는 폰트 스타일이 있네요. 샘프란, 에리얼. 이 값은 역시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애플에서의 키보드 값인 것 같고 스테이터스 바, 애플에 디자인된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에리얼 하이라이트 보니까 여기 에리얼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요 폰트에 대해서는 삭제를 좀 해주고요. 그러면 나머지 내가 운영을 할지 말지 변경을 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27 폰트를 사용했고 여기 동영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사용해야 될 것 같고 27 폰트 사이즈는 다 운영을 하는데 이 12 폰트짜리에 대해서는 내가 메뉴를 만들 때 사용을 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12 폰트에 이 컬러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문자 스타일 모두 사용하는 것들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기 좋게 27 폰트부터 12 큰 거에서 작은 거, 색깔 진한 거부터 흐린 것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구성 요소 이 부분은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의적으로 홈 아이콘을 만들어 놓는 게 편해. 그러면 구성 요소 생성하고 라이크 버튼을 만드는 게 편해. 하면 만들면서 넘어오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서 작업을 했는지 XD 과제 제출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여기 문서 에셋 정리하는 방법 질문 있어요? 이 정도 배우면 개인 과제에서 문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없네요. 오늘 XD 레슨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본 기능은 배웠지만
툴을 좀 능숙하게 다루고 디자인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방법이 지금 여러분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장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이 만든 디자인을 따라서 만들어 보는 일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뭐 제가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 디자인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고요. 잘된 디자인 화면 하나를 가지고서는 카피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 파일을 다운로드 해보면 애플의 앱스토어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 투데이 메뉴 화면 하나만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 카드가 이 밑에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카드가 같은 패턴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씩 달라요. 예, 이런 디자인들을 같이 해보면서 같이 그 자기 XD 툴 다루는 실력과 디자인하는 실력이 같이 향상되는 것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를 해놓은 파일은 이 부분이 제가 이미지샷을 뜬 부분이고요. 이 카드 하나하나를 다 제가 마스크로 떴어요. 좀 더 분이 잘 디자인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상황으로 여기서 플레이를 해서 보면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건 여기 메뉴 영역이 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참고해서 보고 이 화면 한 화면만 스크린샷을 떴으니까요. 여기를 가지고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카피하는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찝어주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전에 이 카피를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을 잘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을 볼 줄 아는 눈도 중요해요. 이 디자인의 디테일이 무엇인지를 읽는 눈, 이걸 갖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걸 보고도 어느 정도만 이렇게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디자인하는 결과물에서 그 범위가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이 애플의 앱스토어 화면을 유사하게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자, 이들이 어떤 폰트를 썼는지, 그리고 컬러를 회색과 어떤 뭐 베리에이션을 블루랑 썼는데 블루의 베리에이션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도 이 컬러와 이 톤들의 조합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라인 처리와 그림자 처리, 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알값 처리들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디자인적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요일마다 열 때 이 카드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 카드로 그냥 하시기 바라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뽀얗게 처리된 부분, 그리고 이 스테이터스 바와 이 밑에 영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느껴보세요. 여기 밑에, 그리고 여기 밑에, 그리고 약간의 라인 처리를 줬습니다. 바탕 화면이 그냥 흰색 아닌 것 같아요. 그림자 처리를 카드마다 줬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자, 또는 이런 폰트들의 강약을 줬는데, 자, 여기 이런 강약도 주고, 이 이미지 안에서는 이런 강약 처리의 폰트를 줬고, 이 폰트는 대체 뭘까? 어떤 사이즈로 만들었을까? 30? 15? 최소 사이즈가 한 14 정도 되려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 베리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감을 좀 잡아야 됩니다. 좀 힌트를 주자면 애플에서 쓰는 이 OS 폰트가 있어요. 뭡니까? 지금 뭐 쓰고 있어요? 샘프란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프란 폰트 또는 윈도우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학생들은 샘프란이 안 깔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샌세리프를 쓰고 있어요. 샌세리프 계열에서 이 느낌을 가장 가깝게 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적용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 이건 회색인데 같은 회색일까? 스포이드 찍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간과 이 덩어리가 이런 것들. 요 페이지 보세요. 여기도 약간 요런 처리를 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뭐 바뀌네. 뭐 이런 것도 나는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주면 좋을까? 막 도전 의식을 자극해요. 자, 메뉴 같은 경우에도 아이콘 디자인은 사실 우리가 5강 동안 했던 아이콘 디자인은 정말 그 와이어프레임 수준에서 금방 할 수 있는 거지 아이콘 디자인 작업만 상당히 공을 들여서 하는 편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 아이콘 세트도 다 그려보면서 여러분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좀 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카피하는 작업에 필요한 일들을 좀 보겠습니다. 제 XD 보이죠? 자, 폰트 뭘 쓸까 궁금하잖아요. 맥을 쓰는 사람들은 파일에 가서 UI 키트에 애플 iOS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이 페이지 우리 간접 가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보면 폰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쓰고 있는 화면들이 어떻게 디자인 됐는지도 다 공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아이폰 해서 보면 무거운가 봐요. 애플이 쓰는 이 익숙한 화면들 많이 있어요. 여기 이런 구조체, 이런 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를 썼냐 보면 샘플한 프로 텍스트, 샘플한 프로 디스플레이, 샘플한을 많이 썼네. 그러면 여기 안에서 막 폰트를 찾아가면서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샘플한 프로 디스플레이인가?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유사한 것들을. 자, 필요한 기능은 이건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카피할 이미지를 깔아요. 그러면 그 위에 내가 이 레이어상 얘랑 똑같이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이어 정리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레이어 정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도 있고 포토샵에도 다 레이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 XD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 궁금하죠? 자, 여기 디자인 모드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번째 칸에 레이어 표시 유사하게 돼 있잖아요. 아이콘이 레이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생성한 아트보드 3개가 다 있고 여기 샘플 투데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금 내가 2가지 레이어를 쓰고 있다. 밑에가 이미지 그리고 위에 스테이터스 바 이렇게 있다. 그리고는 이 부분 가면 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는 자물쇠 채울 수 있고요. 여기는 우리 어도비 사용했으면 굉장히 익숙한 기능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어 기능을 사용해서 카피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투데이를 이렇게 딱 찍었는데 이 컬러 뭐야? 라고 하면 어떻게 이 컬러를 찍어 보겠습니까? 이쪽에 스포이드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쭉쭉 가가지고 이 컬러를 썼구나. 자, now 열심히 썼습니다. now 컬러를 어디다가 적용하면 좋을까? 요거네요. 스포이드를 찍어서 어떻게 일단 관리를 해주면 좋겠죠? 요거를 즐겨 쓰는 것 같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카피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대로 저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는데 저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막 빠져들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레이어 해가지고 최대한 유사하게 글씨 거의 일치시켰죠? 네. 거의 완독 느껴져요? 네,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보면 밑에 깔아놓은 애 있는데 얘랑 최대한 일치시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여기서 좀 약간 미스가 발생했네. 막 이런 것도 찾아가려고 노력했고 그림자 처리도 해보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림자 어떤 값을 줘야지 여기서 나타난 이게 가장 유사할까 이런 연구를 했고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이 앱 아이콘까지 디자인은 어려워서 오늘의 목표는 2개 카드까지 만들고 메뉴 영역은 하되 아이콘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콘은 아무래도 숙제로 일러스트레이터 가서 하나하나 따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 XD에서는 이거를 디자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과제 안내입니다. 질문 받을게요. 아직은 이미지 적용하지 마세요. 다음 주까지 숙제로 메뉴 영역까지를 완성하고 다시 다음 주에 와서 3시간 동안 완성을 할 건데 카드를 우리가 합의를 봅시다. 3개를 더 만들자. 그래서 총 5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는 이미지 적용을 하면서 이미지 톤에 대한 느낌도 좀 길러야 됩니다. 리니지 쪽을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보면 최대한 이제 유사한 분위기를 내는 것을 찾아보겠지만 막상 얘를 뭐 이런 어두운 애들을 갖다가 입혀보면 이 느낌하고 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주는 느낌하고 좀 달라요. 뭐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아간다면 여러분이 XD 제작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은 어느 정도 좀 이해했죠? 좋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주시고 지금부터는 소그룹방 나눠서 정신없이 만드는 일만 남았어요. 자, 카피하는 과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좀 용기 내서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랜덤하게 할까요? 교수님, 음, 그 그림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와, 그래도 제법 자리를 잡아서 했네요. 여기 부분의 그림자가 음, 그 얘처럼 퍼지지 않고 여기만 이렇게 돼가지고 음, 궁금합니다. 그 그리드 때문인 것 같고요. 그리드가 영역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영역 이상으로 더블 클릭해서 보면 그림자가 보이지만 일종의 이제 그 마스크 역할을 해서 딱 그 영역만 지금 보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드 잡았죠? 이게 네, 근데 제가 네, 이제 맞습니다. 그리드를 안 썼어요. 그래서 그리드를 한번 풀어볼래요? 그러면 예, 나오죠. 그림자가. 그래서 그리드를 가져갈 건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리드가 나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 조금 퍼지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커맨드 Z. 좌측으로 조금만 그리드 그 핸들러를 길게 잡았나 봐. 핸들러가 안 보여.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을까요? 한번 플레이 해볼래요? 네,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이 안 보이네. 예. 그래서 그 위치만 좀 살짝 잘 잡으면 이 부분도 이렇게 이동을 좀 하면 반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감사합니다. 큰 문제 없네. 네.
잘했어요. 네, 또 이런 디테일을 또 신경 쓰고 있어요. 보니까 정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를 밑바탕부터 잡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런 아이들로 그리드를 만든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계속 올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나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대로 자의적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네. 얘만 활용하고 얘만 그림자 처리하면 반복적으로 그림자. 이랬을 때 플레이하면 딸려서 잘 올라가요. 그래도 문제 없을 수는 있겠네요. 네, 이렇게 같이 잘 올라가기만 하면 그리드를 쓰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그리드를 잡는 순간 얘를 같이 그룹을 요렇게는 못 잡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시도 해보고 저런 시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여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여기 메뉴 영역까지 도달했어요? 교수님, 저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네. 봅시다. 기간이 뭔가 1대1 느낌이 있어요. 오, 느낌 좋네요. 색깔까지 많이 적용했네.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진행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게 교수님이 보내주신 그 스크린샷 원본인데, 음, 이건 배경이 위에서 이제 화이트로 갔다가 밑으로 좀 그라데이션처럼 되는 느낌이 맞아요. 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봤어요. 그 그림자 범위를 늘려서 좀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게 만들었거든요. 뭔가를 늘려서 그 이 카드 부분에 그림자를 범위를 늘려가지고 어,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게 만들었는데, 오케이. 배경에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넣는지 몰라가지고 그게 좀 걸렸습니다. 음. 제가 알기로는 그거 되게 많이 쓰는 트릭 중에 하나인데 디자인 트릭 중에 하나인데 바탕이 일단 제일 밑에 있는 이거 아트보드가 있고 약간의 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투명한 레이어인데 여기에 그라데이션이 좀 있어요. 그리고 투명해.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묶어가지고 두면 어때요? 흰색이지만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이 배경 화면을 가져갈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아예 이 위에다가도 이런 그라데이션을 줘서 예전에는 이렇게 좀 약간 쨍한 그 아이콘 느낌을 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위에 레이어 하나를 투명 레이어를 씌우는 방법이긴 했어요. 지금 이게 XD 쪽에서 제작을 하기는 쉽지 않고 그 포토샵 쪽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갖고 오는 게 지금 제일 빠르긴 해요. 네. 그리고 요새는 자료들이 좋은 게 많이 있어서 XD도 막 돌다 보면 이 레이어를 살짝 씌워 놓은 그 파일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찾게 되면 요 공유해 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디자인이 또 일치월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좋은 질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봤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뭐 이제 여러분의 XD까지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좀 보고 네. 교수님 교수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 거 보고 갈게요. 처음에 레이디 퍼스트.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어, 전, 하나만 가르쳐 줬는데 벌써 아이콘 자리 잡고 있고 괜찮네요. 보이시나요? 아, 지금 좋아. 뭐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 초반에 요거 만들 때
간격을 이 덩어리 기준으로 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폰트나 아이콘 기준으로 줘야 되는지 고민했었습니다. 저도 일단 전체 저는 크게 잡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잡는 5개를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콘 잡아주고 텍스트 잡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2가지는 가변인 거잖아요. 길어질 때도 있고 이 사이즈 안에 들어오는 아이콘만 바뀌고 그래서 얘에 대한 포션을 나중에 이 툴 요걸로 어떡해. 잠깐만 화면 공유가 바뀐 것 같아. 이거 내 걸로 바뀌었네. 네, 그냥 볼까요? 네, 이렇게 잡아주긴 했거든요. 이런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서리한테? 네. 그래서 이 버튼에서 나중에 프로토타이핑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포션 면적 중심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서리 거 받고 자 다음 저는 그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뭐냐면요, 그 제가 하다가 본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 설정이 우연찮게 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몰라가지고 그거를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조금 잘 못 따라간 것 같은데 승철이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역. 이게 어. 네네, 크기를 조절하는 거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랑 요거를 또 한 번 클릭을 하면 약간 초록색 점선이 뜨면서 이렇게 보이는 영역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뭐지? 일단 그리드를 잡았네. 삼각형의 그리드를 잡은 게 좀 신기하네요. 요거 같은 것도 이제 얘는 마스크에 대한 얘기인가? 약간 이렇게 2개가 나눠져 이게 전체 화면은 이거 한 개는 이만큼이 돼 있는데 보이는 거는 이만큼 설정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스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자, 제 화면 보이죠? 네. 요렇게 했는데 요걸 그대로 그냥 데리고 올게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동그라미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이 2개를 잡고서는 오브젝트의 모양으로 마스크 만들기 하면 전체 중에 이만큼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얘를 사이즈 조절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 지금 나중에 이미지 안 칠 때 이 작업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미지를 안 치는 작업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제일 분위기 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렇게 앉혔어요. 근데 이미지도 자리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뭐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훨씬 더 큰 이미지였다면 이렇게 뭐 좁혀가지고 보여준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여기 보이는 영역에 대한 조절 이렇게 설명이 좀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또 이렇게 해도 다르죠. 확실하다. 좋습니다. 또 이런 고민을 해주네요. 이미지 저는 지금 생각에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돌아다니는 아이콘이 많을 테니까 아이콘 이미지를 바로 떨어뜨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걸 설마 그리지는 않겠죠. 공부들 많이 하고요. 그러면 금주 과제 한 번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개인 과제 시작할 수 있게 금주 중으로 주말 넘어가지 않게 팀 스케치 업로드 컨펌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복습 계속 필요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는 XD 카피 과제 다음 주까지 이어서 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3시간 내내 이제 이거에 올인하는 시간 가질 거고 저하고 계속 팀 미팅 할 겁니다. 그러면 카피 과제 어디까지 해갖고 오냐? 아이콘까지 디자인해서 메뉴 영역을 앉혀갖고 오는 것. 여기까지가 과제입니다.